드리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오수연입니다. 저도 현안 관련 간단하게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미국이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북한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내년에 북미 대화를 위해서 기존 입장을 바꿔서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 국가로 용인한 게 아니라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안보실의 판단과 해석, 내년 북미 대화에 대한 전망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난주 가장 이슈였던 일인데 김남국 전 비서관 문자건으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참에 좀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실 방향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실 1차장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는 지난 2022년에 이어서 발간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가 차원에서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이고 말씀하신 한반도 관련된 사안 포함해서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신 지난주 있었던 일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사 절차,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다 일일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의 불차림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습니다.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고 직원들 관리에도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과 의견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서실장님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하는 수석님들 혹시 계실까요? 네. 안 계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비서실장님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질문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써준 거는 다른데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아침 8시에 상황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비서관들과 여기 있는 실장들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과 토론들을 합니다. 보다 더 신랄하고 보다 더 엄중하게 토론합니다. 오늘 보신 게 그중에 약간 맛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늘 국민 여러분께 언제나 생중계할 수 있겠다라는 각오로 지난 187일 동안 주 6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황점검회의를 이와 같이 실시합니다. 8시 50분이 되면 요 앞에 계신 수석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인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체 상황점검 비서관들과 함께 점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해야 될 것 또 판단을 여쭈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추리게 됩니다. 9시 15분에 대통령은 티타임에서 저희들의 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이 하루 동안 해야 될 일과 또 미래를 위해서 챙겨야 될 일을 점검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부가 정말 숨기고 숨겨서 해왔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달라야 된다라는 저희 스스로의 다짐을 매일 아침 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이런 노력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지 확언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그만큼 또 그 이상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 저희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또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더 투명하고 또 원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청와대 복귀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대통령실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끝난 다음에 그럴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 일정과 관련한 경호 엠바고 사안이기 때문에 엠바고는 뒤에 있는데 앞에는 그런가요? 엠바고가 아닌데.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공개해드리고 뒷부분은 엠바고는 생중계 끊고 할게요. 그럼 됐겠죠? 끝으로 청와대 복귀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단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브리핑룸도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일 텐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출입 기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춘추관에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한 점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도 더 확충할 비서실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개선할 점이나 건의사항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사 일정은 경호 보안상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출입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